네, 이번 시간은 교육비 세액 공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비는 세액 공제 중에 하나고요. 자, 지출액의 15%의 비율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상을 보면 자, 본인의 교육비, 그리고 취학 전 아동, 초, 중, 고, 대학생, 그리고 장애인까지 교육비를 지출했으면 공제를 해준다라는 대상자이고요. 그리고 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직계 비속, 즉 나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가 당연히 공제가 되겠지만 직계 존속, 나의 뭐 아빠가 늦게 대학교를 다니신다라고 하더라도 직계 존속은 교육비 공제가 불가하다고 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상환액도 교육비로 보아서 1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라고 하니까요. 자, 이 해당 사항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지출액 한도가 있습니다. 지출액 한도가 있는데요. 자, 본인은 지출액 한도가 없어요. 내가 나의 교육비를 썼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써도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자, 대학생인 경우에는 900만 원의 한도액을 적용받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인 경우에는 300만 원의 한도가 있죠. 자, 이 한도는 사람별로 한도가 적용이 되니까 자, 이 사람별로 얼마의 한도액이 있는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교육비가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취 중인 동생이 있는데요. 대학교 학자금을 냈대요. 자, 이런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동생에 대해서 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뭐 우리 동생에 대해서 지금 동생이 다른 소득이 없다라고 하고 지금 자취 중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자취 중인 경우에도 내가 이 동생을 부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자, 요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세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자취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 학업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업으로 인해서 자취 중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즉 부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의 대학교 학자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자녀의 미술 학원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뭐 미술 학원이다, 또는 뭐 태권도 학원이다, 뭐 일반 보습 학원이다 등등등 여러 가지 학원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 즉 취학 전 아동만 인정이 되는데요. 자, 일단 우리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자녀는 취학 전 아동인지 또는 취학 후 아동인지에 따라서 이 학원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 입학식은 언제 하나요? 보통 3월 달에 많이 하죠. 그래서 자, 이 3월 달에 즉 입학일을 기준으로 해서 입학일 전에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시기에는 취학 전 아동으로 보아서 이 시기에 지출한 학원비는 인정이 되겠지만 입학 이후에 학원비를 지출했다 그러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입학 전후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둘째 자녀가 있어요. 6살이다라고 하면 취학 전 아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 태권도 학원비는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녀를 두고 학원비를 냈다라고 하더라도 취학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의 대학원 학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한도 상관없이 모두 공제가 가능하고, 참고로 이 대학원 학비는 본인의 대학원만
인정이 됩니다. 즉 대학원은 다른 뭐 부양가족에 대해서 대학원 비용은 인정해주지 않지만 본인의 대학원 학자금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자녀의 해외 유학비다. 즉 유학을 했다. 자, 이런 경우에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해외에서 유학했다라는 그 관련 기관의 확인증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해외 송금한 그 송금 영수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또 사례를 보면서 교육비 공제가 실질적으로 얼마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본인이고요.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를 썼고 그 금액은 1,5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본인의 대학원은 인정이 되고 한도는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액 인정이 되고요. 자, 배우자가 대학교에서 800만 원을 썼는데 지금 이 배우자는 소득이 있어요. 자, 사업소득 금액 5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소득 금액 100만 원을 넘어갔죠. 그래서 소득 요건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이 배우자의 학자금은 인정받을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장남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700만 원의 학비를 썼는데요. 그 중에서 논술 학원에서 쓴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학원은 취학 전 아동에 한해서만 인정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7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한도가 적용받죠. 그래서 한도 300만 원으로 적용을 해서 자, 300만 원의 교육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차녀는 아직 취학을 하기 전 미취학 아동이고요. 150만 원의 교육비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학원비가 50만 원 포함이다. 자, 취학 전 아동이기 때문에 자, 전액 다 인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대상액은 자, 총 하면 1,950만 원이고요. 공제액은 거기에 15%를 곱해서 자, 요 금액을 공제받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지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